태국과 필리핀, 이라크는 한국의 KF-21을 살 것이다. 지난 9일 CNN은 한국의 항공기 생산 역사상 짧은 시간 내에 중요한 성과를 내었다면서 한국의 KF-21이 수출 마케팅에 성공한다면 많은 나라들이 구입하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국 언론 더 드라이브도 KF-21은 외국인 고객에게 매우 매력적인 제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후로 KF-21이 F-16보다 더 나은 운동학적 성능을 갖도록 설계되었으며 한국의 하나 시스템에서 생산한 A사 레이더와 램제트로 구동되는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을 포함한 고급 무기 옵션을 갖추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2026년까지 개발이 완료되면 연속적인 업그레이드로 진보적인 작업이 시작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매체는 유럽, 인도, 일본, 터키, 영국을 포함하여 은밀한 야망을 가진 다른 유사한 고급 전투기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지만 보라매가 가장 먼저 비행할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KF-21이 빠른 개발을 위해 일부 고급 기능을 도입했을 수 있지만 이 또한 KF-21이 수출 주문을 확보하면 장기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도 보았습니다. 이러한 기사에 한 해의 네티즌은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 비행기는 한국인이 말하는 것보다 진정한 스텔스 전투기에 가깝다. 실제로 KF-21은 4.5세대 전투기로 개발되었지만 5세대를 넘어 6세대 전투기로까지 개발할 계획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미 전문가들은 보라매는 4.5세대 전투기로 시작하지만 적의 레이더에 탐지될 가능성을 줄이는 저피탐 형상과 최신 센서 등을 적용하고 있어 언제든지 5세대 전투기로 성능 개량할 수 있도록 설계 단계에서부터 고려된 기체라고 했습니다. 우리 개발진들은 KF-21이 추후 5에서 6세대 전투기를 독자 개발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다고 자신했습니다. 구체적으로 KF-21의 개발 계획은 2026년까지 공대공 능력을 갖춘 보라매 블록 1이 개발되고 2028년까지 공대지 무장을 겸비한 보라매 블록 2를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2028년 이후 보라매 블록 3로 추가 개량을 하는 방안이 벌써부터 검토되고 있습니다. KF-21 개발 당시 왜 다른 주요 나라들이 6세대 전투기를 만드는데 우리는 철진한 4.5세대를 만드냐고 했지만 우리는 처음부터 이를 염두에 두고 KF-21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현재 KF-21에 가장 관심을 보이는 나라는 필리핀입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 선박이 무더기로 정박하자 필리핀은 최근 한국에서 도입한 FA-50으로 견제에 나선 바 있습니다. 또한 이곳에서 필리핀은 미국과 지난해 취소했던 연례합동 군사훈련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필리핀은 중국의 강력한 압박에 전력 강화를 꾀하고 있는데 KF-21은 지금 필리핀의 전력 강화에 필수적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필리핀 언론과 네티즌들은 KF-21이 가격면에서 저렴하고 5세대 전투기를 위해 개발되었다면서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인들이 기술적으로 얼마나 훌륭한지를 고려하면 이것이 놀라운 전투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우리 공군의 필수품이다. 필리핀은 지금 저거 12대 그리고 나중에 12대 더 추가로 필요해. 와우, KF-21 대박이다. KF-16과 KF-15는 이제 북쪽 경계를 수호할 더 큰 화력을 갖게 되었네. 민첩성이 향상된 F-22 랩터의 작은 형제, 우리 필리핀도 가까운 미래에 구매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필리핀은 제트기를 대량 생산할 준비가 된 것 같다. 필리핀 네티즌들은 한국의 KF-21에 대해 신뢰를 보이면서 대량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런 보도에 한 인도 네티즌도 관심을 보이며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확실히 인도의 테자스보다 나은 비행기다. 인도는 이것을 1000개 사야 한다. 이렇게 필리핀뿐만 아니라 인도의 네티즌들도 한국의 KF-21을 극찬하면서 대량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KF-21을 개발하면서 미국도 놀라버린 한국이 만든 대량 생산 시스템 때문입니다. 관계자들은 무엇보다 이번 기회에 세운 성과 중 하나는 한국의 대량 생산에 대한 중요한 노하우를 터득했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언론들은 KF-21 생산 과정을 자동화하는 파스라는 장비를 개발했는데 기존에 수동으로 조립하던 동체 결합 작업을 자동으로 정밀하게 해 이틀 걸릴 작업을 하루 만에 끝낼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아우러 주날개 쪽에 리벳 작업 등을 자동화하는 로봇 드릴 머신도 개발했다며 이 같은 제작 기술 노하우를 확보해 보라매 제작 시 불량률을 줄이고 작업 속도를 늘리는 등 원가 절감과 품질 향상을 동시에 이루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밖에도 12,000개에 육박하는 항공기체계의 성능검증 기준을 만족시키는지 검증하기 위한 시험시설을 구축하는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었고 항공기의 비행 제어 및 임무장비, 전자전 소프트웨어 등을 직접 개발하면서 원천 개발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록히드 마틴 측 사람들도 이를 보고
자신들의 회사에도 그런 장비는 없다며 놀라워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이들은 KF-21의 개발이 완료되고 5세대, 6세대 전투기로 진화되며 대량 생산의 가격 경쟁력까지 갖추게 되면 무시무시한 수출 경쟁력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투기 개발 소식에 라팔 전투기를 수출하고 있는 프랑스에서도 놀라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부 의심하는 눈초리의 댓글들도 있었지만 한국의 성공을 축하하는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한국은 6분의 1 미만의 예산으로 5년 만에 프로토타입을 제공하는 데 성공했다.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산업과 이익을 효율적으로 지키는 방법을 알고 있는 한국에 축하를 보냅니다. 한편 프랑스는 40년 동안 세태를 관리해온 바보들의 손에 있습니다. 나는 한 나라가 그렇게 빨리 그리고 잘 성공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모범이 된 한국에 축하를 보냅니다. 한국은 거의 알려지지 않아서 한국에 대한 기사를 볼 때마다 그 역사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보았습니다. 어쨌든 한국은 최고의 장비를 만들었고 록히드 마틴이 무능력한 정도를 보여줄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미친듯이 일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일본인보다 많든 적든 모르겠습니다.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 프랑스에서는 한국의 놀라운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이번 팬데믹에서 보여준 시민의식과 더불어 이번 KF-21 개발에 대해서도 높게 평가했습니다. 또한 크로아티아에서도 한국의 KF-21에 대한 보도가 이어지며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크로아티아는 과거 참혹한 내전으로 한국과 같은 전쟁의 아픔을 겪은 나라이며 1992년 수교 이후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한 크로아티아 밀리터리 유튜브 채널에 KF-21에 대한 영상이 올라오자 크로아티아인들과 해외 네티즌들은 이런 댓글을 남겼습니다. 한국이 독자적인 전투기를 만들었다니 기쁜 소식이야. 내 삼성 갤럭시 노트로 이 전투기 조종 가능? 나는 언제나 한국을 지지해. 그들이 독자적인 전투기를 갖게 되었다니 정말 기쁘다. 앞으로 인도네시아 문제만 잘 해결되길. 분명히 수출 시장에서 크게 돈을 벌 거야. 굉장히 모던하고 훌륭한 이 전투기를 원할 나라들이 떠오르네. 가격도 꽤나 합리적일 것 같고. 아, 우리나라도 빨리 살 수 있기를. 감사합니다 한국, 인도네시아. 브라보, 정말 아름답고 잘 빠진 디자인이야. 한국 잘했어. F-35가 있긴 하지만 호주도 이거 몇 대 샀으면 좋겠다. 이건 필리핀 공군에게도 좋은 일이야. 이런 전투기를 만들어줘서 고마워 한국. 멋지다. 캐나다도 그리펜건이 잘 안되면 이거 몇 대 살 수 있을까? 좀 더 강한 한국이 되었구나. 100년 전 임시정부에서 대한민국의 공군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노백리 국무총장은 일본 사관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일본의 약점이 공군이라면서 공군을 양성해서 일본 천안궁을 공격하려 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공군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독립으로 가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당시 그 목표는 이뤄지지 않았고 그저 꿈으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적처럼 100년 만에 우리 기술로 전투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우리가 만든 전투기로 우리 하늘을 그 어느 나라도 넘볼 수 없게 만들 예정입니다. 이상 쓸망했습니다.